신입생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입생 학부모님이 자녀의 학교 생활 적응을 돕는 바람직한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처럼 학부모님들께 방향을 제시하고 안내해드리는 제주교육 토크쇼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나침반 교실 그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전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주도 교육청 유튜브 채널에서 제주교육 토크쇼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나침반 교실을 검색하셔서 1편 학교 생활 적응에 대한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초중 고등학교 세 분의 선생님과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기존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바로 원격 수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원격 수업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걷는 우리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작년 한 해는 너무나도 힘드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작년에 처음 원격 수업을 경험하다 보니까 선생님들마다 수업 방식이 정말 다양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자료를 링크해주고 학생 스스로 자료를 보면 수업을 들은 걸로 인정이 된다거나 교사의 일방향 수업으로 진행이 된다거나 아니면 녹화된 영상을 업로드 해준다거나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물론 학생들과 선생님이 마주보고 수업하는 게 가장 최고의 방법이겠지만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원격 수업으로라도 수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정말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현주 선생님, 이 대면 수업보다 학습 효과가 낮다라는 우려도 있기는 하지만 원격 수업이 갖는 긍정적인 효과도 사실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연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는 할까요? 정말 저희도 처음에는 예. 굉장히 정말 멘붕이었습니다. 정말 원격 수업이라는 걸 저희도 처음 들어봤고, 네. 줌이 뭔지, 구글이 뭔지, 어머나. 네, 이걸 어떻게 또 들어가야 하는 건지, 정말 저희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 네, 근데 또 저희가 또 한편으로 또 어떤 자신감도 생겼냐면요. 예전 설문조사를 보면 이제 미래에 이제 없어져야 될 그런 것이 학교다. 네, 그리고 정말 사라지게 될 것은 교사의 직업이다. 예, 정말 더 똑똑한,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한 AI가 정말 더 많은 걸 가르쳐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코로나19가 이렇게 펼쳐지니까 학교의 소중함을 너무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교사의 역량보다도 어머니들에게 가장 가슴에 와닿는 건 급식의 소중함이었어요. 네, 급식의 소중함을 많이 깨달으면서 이런 것들은 제가 예. 또 사명감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정말 많이 우려했던 거는 이제 대면 수업보다는 원격 수업을 통해서 학력 저하 이런 것들이 격차가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거는 초반에 저희가 우왕좌왕했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예. 지금은 솔직히 저희가 이제 원격 수업을 정말 잘 활용하기 위해서 정말 처절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통일에 관련돼서 수업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꽃 이런 거 하나 달아가지고 한복 입고 집중력을 위해서. 그럼요. 예. 애들에게 쇼를 해줘야죠. 그래서 대홍당 감자를 저는 외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의외로 수업 시간에는 잘 참여 안 했던 그렇게 좀 소외된 학생들이 이 온라인 수업에서는 정말 대등한 소통의 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글들도 올려주고 또 힘이 되고 그래서 정말 원격 수업일 때 오히려 출석을 100% 자랑하는 그런 학생도 생기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PC나 모바일에 잘 참여하고 네. 또 익숙한 아이들이 네. 많으니까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면 학습의 효과가 더 배로 증가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저희는 이제 좀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에 네. 이젠 비대면과 대면의 학습 방법을 잘
적절히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게 블렌디드 학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교육 학습 환경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 친구들도 정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살아갈 우리 학생들이 미래 혁신 역량을 잘 발휘하는 그런 인재 양성에 디딤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대면과 비대면을 함께 하는 그렇죠. 것도 학교가 갖고 나가야 할 방법이다. 그래,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좋습니다. 지난 그 1년간 원격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들도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뭐 선생님들 스스로의 발전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현주 선생님의 말씀처럼 그 블렌디드 이 장점을 모아서 양질의 수업이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이 좀 됐으면 합니다. 자, 우리 김평희 선생님, 이런 그 원격 수업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어떤 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작년 한 해 동안 가정에서 이제 원격 수업을 해 보신 경험에서 그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관리를 출결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간 내에 어떤 질문을 줘서 피드백을 받고 또는 뭐 실시간 쌍방향에서 학생들이 댓글을 달아서 수업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 등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그 비대면 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찾고 있는데요. 이게 가정에서의 협력이 없으면 수업의 효과가 굉장히 높아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이런 원격 수업에 대한 그 가정에서도 스케줄도 좀 같이 이제 관리를 해주시고 단지 뭐 출결만 클릭하고 이제 안 보고 이제 그냥 내버리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이제 너무 믿지는 말고 함께 이제 같이 부모님도 이제 보면은 이런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학생들의 이제 어떤 발달을 위해서 아니면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런 수업도 하고 있구나라고 좋은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늘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이제 늘상 체크를 해주는 그런 게 가장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이제 케어해 주실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무엇보다 좋겠지만 또 일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특히나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역할이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에는 가정의 그 대부분 원격 수업을 위한 기기들이 뭐 있기는 하지만 뭐 자녀가 여럿이어서 이 기기가 부족하다거나 뭐 또는 그 형편상 기기가 마련되지 않는 그런 가정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 현예진 선생님, 이런 경우에 그 학교에서 수업을 위한 그 스마트 기기를 혹시 대여를 해주기도 하나요? 네, 지금 제주도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전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단계가 심각해진다면 원격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학교마다 어떤 플랫폼을 사용할지는 학교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만약에 실시간을 활용을 한다면 태블릿 PC라든지 스마트 기기를 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예진 선생님께서 좋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우리 김평희 선생님께서 조금 한마디 덧붙여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원격 수업하면서 가장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격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그 학력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이제 가정에서 스마트 기기는 있지만 그러니까 지원을 계속 하지 못하고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학생들을 방치해 버리고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고민도 많고 그렇다고 뾰족한 해결책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 교육복지 이제 프로그램으로 스마트 기기 대여 및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게 인터넷 사용료도 지급하고 있고 네. 학생들이 학력이 떨어지는 거에 대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학습 멘토 이런 프로그램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걸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의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약간의 시간을 내셔서 그 학교 홈페이지에 가보면 다양한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기기 대여라든지 복지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게 있으니까 그걸 찾아서 이제 해주시면 자녀들이 학업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제도 활용을 우리 부모님들께서 조금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그 원격 수업 상황에서도 평가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자유학년제를 실시하는 우리 중학생들에게는 뭐 시험을 통한 평가 과정이 없겠지만 이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의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 초등학교 현여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초등학교에서도 3년 전부터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폐지되었습니다. 반가운 네, 소식입니다. 네. 그런데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폐지된 거지 시험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네, 네. 시험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네요. 그 양식이 예전에 몇 개월 동안 배웠던 것을 이제 100점 만점 시험지로 해결해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생각을 묻는 뭐 4개 또는 5개의 문항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10개의 문항이 되는 종이 시험지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학생이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알고 있는 걸 몸으로 할 수 있는지 또는 표현해낼 수 있는지를 보는 수행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도 과정중심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이 도달한 정도보다 못 미쳤을 때에는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피드백을 해줘서 학생들이 도달할 수 있는 것만큼 그 이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계십니다. 네. 김평희 선생님, 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고등학교는 평가가 굉장히 민감하죠. 왜냐하면 이게 대학 진학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예. 작년에 원격 수업할 때 제가 작년에는 서귀포 고등학교에 있었는데요. 일반고라 대학 진학이 굉장히 이슈이고 예. 원격 수업을 하면서 이제 학업을 다 이제 마치지 못하고 수능을 봐야 되는 고3 학생들을 보았을 때 이게 지식 전달만으로 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어려워서 대학 진학에 수시로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물론 정부에서는 뭐 정시 비율을 40%까지 늘린다고 하고 있지만 제주도에서 진학할 때는 아무래도 수시로 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 진학을 위해서 수업 평가 기록의 일체화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업과 그다음에 평가 그다음 기록이 쭉 연관이 되어서 그러니까 따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수업 과정에서 학생들의 활동을 평가하고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그 학교 생활 기록부에도 각 교과별로 여러 가지 그 학생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를 했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런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벼락치기 공부라는 이런 게 통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늘 한결같이 꾸준히 학교에서 제공하는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그다음에 수행평가도 같이 이렇게 쭉 해주면 좋은 결과를 볼 거라고 봅니다. 네. 찔리네요. 저는 벼락치기 전문이었는데 정말 찔리는 것 같습니다. 자, 학부모님들 방금 우리 두 분 선생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 잘 들으셨죠? 바로 과정 중심 평가입니다. 이 서열과 경쟁을 부추겼던 이 과거 결과 중심, 과거 그 점수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학습 과정에서 보이는 아이 한 명 한 명의 그 변화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식은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학생의 성장을 지원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제주교육 토크쇼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나침반 교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원격 수업과 평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변화인 원격 수업과 더불어 평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학교에서 운영되는 각종 활동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육 토크쇼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나침반 교실 3편도 꼭 봐주실 거죠? 제주도 교육청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환영하겠습니다. 3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또 만나요.